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드디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존에 다뤘던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법들 말고 그 다른 기타 법들을 다 합한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사회서비스법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배울 아동복지법 같은 거 이것저것 다 모아놓은 거를 이제 통틀어서 사회서비스법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에서는 자 337쪽입니다. 자, 아동복지법이요. 자,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론을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굳이 설명 더 안 해도 아실 거라고 보는데 간단한 개요하고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37쪽의 맨 위에 이제 법의 목적인데요. 자, 아동복지법은 자,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동복지에서 이제 좀 알아야 될 우리가 상식적인 거는 이제 보육이죠. 자, 보호하고 기른다, 보육의 개념이 상당히 강하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기본 이념입니다. 자, 첫째, 자, 아동은 자,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이나 종교 등등의 자, 차별을 받지 않고 자라야 된다. 자, 이거는 아동 인권 선언하고도 연결이 되죠. 자, 둘째, 아동은 자, 행복하게 자라야 된다고 당연한 얘기고요. 자, 셋째,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 보호되어야 된다. 자, 넷째, 자,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아동이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제 보호자가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 이념은 세계 인권 선언, 그 다음에 아동에 관련된 각종 조약, 협약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337쪽의 맨 아래 문단, 자, 주요 연역인데요. 자, 이 아동복지법은 철저하게 이제 6.25 전쟁하고 이제 관련이 있죠. 당시에 굳이 얘기 안 하셔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는 자, 전쟁 고아들이 많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군을 비롯해서 이제 연합군 이제 군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고아들을 아주 이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돌봤고, 그게 이제 끝나던 가운데 이제 외국의 국제기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이제 원조를 받죠. 자, 그래서 이제 1957년에 어린이 헌장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아동복리법이라고 해서 현재 아동복지법의 이제 옛날 명칭이 아동복리법입니다. 자, 이런 게 이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더 한 단계 더 이제 그 전 세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송파 방정환 선생께서, 방정환 선생 어린이날 만드신 분이요. 자, 송파 방정환 선생께서 이제 아동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이 그 자각, 일깨우는 역할을 하셨죠. 만약 그분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 말기에 어린이의 그 어떤 흔히 말해서 보호 이런 거는 아마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당시에 그 송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이제 일제강점기 때 환기를 하셨고, 이 어른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를 이제 그 바로 그냥 학교도 안 보내고 이렇게 그 일시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노동이죠. 요새 말로는 그걸 이제 착취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이를 그 명랑하게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죠. 당시에 앞서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송파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계몽운동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별다르게 관심이 없었던 어린이를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 군정 시기에 엄청난 사회 혼란과 6.25 전쟁의 이제 비극 때문에 그 고아, 그 다음에 거기서 다친 이제 장애 아동들에 대한 그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1981년도 자 338쪽입니다. 그 맨 위에 줄에 1981년도에 이제 아동복지법으로 바꾸고 이 명칭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동에 대한 이야기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아동을 대했다고 하면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339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가정 위탁 그 표 안에 있어요. 자, 가정 위탁이라고 하는 단어. 자, 보호 대상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폭력이 없는 자, 적합한 과정에 보호 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다음에 아동학대. 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 정신, 자, 각종 폭력과 가혹행위를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아동학대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아동학대 방지 의무 교육을 무조건 받게 돼 있죠. 자, 그다음 아동복지 시설입니다. 자, 아동복지 시설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 위탁, 아동학대, 아동복지 시설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정부가 중간에 해야 될 일들은 그냥 건너뛸게요. 이거는 어차피 담당자가 아니면 뭐 굳이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자, 344쪽입니다. 맨 아래 금지 행위. 자,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금지를 해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어두운 면이 아직도 많죠. 그래서 이제 아동을 이제 학대, 폭력, 가혹행위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45쪽의 맨 위에요. 자, 아동을 사고 파는 행위, 매매하는 행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음란 행위, 신체 손상, 정신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 이제 방임, 뭐 구걸, 그 다음에 이제 오락이나 흥행 같은 걸 시키는 거, 이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동을 수단으로 하는 사실상 모든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자, 아동 인권에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자, 한국은 이제 이 눈에 띌 정도의 엄청난 행위들은 많이 안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가 방송에서 가끔씩 나오는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온라인에서 공론화가 되면 뭐 댓글 한 10,000개씩 달리잖아요. 최소한 3,000개, 4,000개의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양육, 보호하는 보통 부모라고 얘기를 하죠. 부모가 이제 너무나 심하게 제 역할을 못했을 경우에 이제 엄청난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다고 치더라도 아직까지도 아동을 이제 사고 파는 행위, 그 다음에 뭐 사실상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그런 노동의 착취, 자, 그리고 이제 오락이나 흥행의 대상으로 쓰이는 것, 이제 이게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지행위에 대한 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7쪽이요. 자, 347쪽에 7쪽에 지역아동센터라고 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지역아동을 일단 보호하고 교육을 해야 되죠. 그 다음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아동복지 서비스를 이것저것 실시를 하죠. 그래서 제가 사는 집 근처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을 일시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설도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흔히 뭐 아시겠지만 뭐 색종이도 붙이고 뭐 이렇게 뭐 아기자기하게 놀잖아요. 예,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동네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이제 좀 이제 보호를 하는, 눈여겨 보는 시설이죠.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초고령 사회예요.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어르신들의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제 아동들이 모여 있는 이제 센터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과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아동보호센터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벌써 동네에서는 좀 이제 호기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동복지 시설이 있다는 것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위탁센터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351쪽에 뭐 아동학대 방지에 관련된 거는 이미 온라인 교육으로 받으셨을 거니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자, 353쪽이요. 353쪽이요. 자, 7번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인데, 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자, 각종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의무에 관련된 교육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듣지 않으면 이제 사업주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웬만큼 큰 기업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거에 관련된 이제 전담 공무원도 있고 뭐 위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일본의 후쿠오카를 갔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저 혼자 여행을 갔으니까요. 뭐 제가 뭐 놀러 가거나 쇼핑하러 간 거는 아니고 혼자 한번 재미없는 곳을 다 다녀보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행지가 아닌 재미없는 곳이요. 다행히 뭐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동센터를 가보고 그 1층은 개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 아동 그 시설도 1층은 개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안에 둘러보고 이렇게 둘러보는 것까지는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요. 둘러보고 나왔는데 그 확실히 그 색종이로 뭐 종이학 접고 뭐 낙엽 만들고 이렇게 나뭇잎 만들고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게시판을 보면은 우리 왜 건물 앞에 있는 게시판을 보면은 제가 일본어는 하나도 못하는데 제가 한자는 읽을 줄 아니까요. 딱 보자마자 아동 뭐 방임 유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렇게 아기 그림 그려져 있고 이렇게 X 돼 있고 막 이래요. 딱 보면 뭔지 알게끔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일본도 뭐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아동센터와 장애아동센터가 이렇게 거의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병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 13년, 14년 전에 대한민국의 행정타운을 만든다는 얘기가 잠깐 유행을 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뭐 시청 옆에 뭐 시의회가 있고 시의회 옆에 교육청이 있고 교육청 옆에 뭐 복지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쪽으로 좀 이제 한때 유행이 됐었던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조용하게 딱 이렇게 아동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한 블록 건너서 바로 노인회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회관 같은 데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마침 그날 또 이렇게 뭐 노래 교실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가요 교실 같은 건데 이제 그걸 부르고 나오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똑같구나. 한국하고 이질감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고 뭐 종이접기 이거는 뭐 항상 있는 거고 게시판에 붙어 있는 내용도 대한민국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다를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조금 더 좀 다양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월요일, 화요일, 우리는 요일별로 이렇게 끊어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은 일본은 시간별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점심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별로 좀 끊어져 나가는 그런 개념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차이가 이 정도는 뭐 약간이지만 있구나 정도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